네, 안녕하세요. 종소투자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글로벌 5G 현황에 대한 그런 얘기를 좀 해볼 거고요.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바이러스가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투자를 뭐 연기하네, 지연하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5G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뭐 좋은 모멘텀은 아니죠.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사실 6월 달에 그 주파수 경매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그것을 한 달 정도 좀 미룬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앞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5G 관련주들이 좀 어떻게 흐를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지수 자체를 보면은 오늘도 뭐 나쁘지 않았죠. 초반에랑 장 중반까지는 코스피 모두 이제 플러스를 보였었는데 장 막판에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음전을 했는데 코스닥 지수로만 보면은 지금 60일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60일선 저항과 그리고 지난 이제 지지선들이 저항선으로 바뀌면서 저항선까지 다 왔어요. 600 초반까지 왔기 때문에 지수 자체로만 보면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는 좀 상당히 힘든 그런 구간이 될 가능성이 좀 높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되려면은 다시 한번 바닥을 테스트하러 가야 되고 그 이제 두 번째 바닥은 한 500 중반대에서 나올지 500 초반대에서 나올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약간 코스닥과는 좀 다르게 61선까지의 거리가 좀 많이 남아 있어서 코스피가 코스닥보다는 조금 강할 것이라는 게 저의 생각인데 오늘은 좀 약했고 내일도 글쎄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그 바이러스 확산세가 지금 이탈리아도 그렇고 미국도 계속해서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 속에서는 어떤 대형주 그리고 IT 쪽에 그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코스피가 코스닥보다는 좀 강할 것이라는 것은 좀 생각은 여전합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좀 약세의 모습을 좀 보였고 5G 관련주들이 KM 같은 경우는 이제 장중에 6%까지 오르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유비쿼스 홀딩스도 7% 넘게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KM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 전고점을 거의 이제 뚫었다고 이제 봐도 무방할 정도로 좀 강하게 상승을 좀 보였고 지수가 그렇게 강세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플러스 3%까지 오른 것을 보면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런 상승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스권일 때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가치 투자 영역이었다면은 지금 5일선을 타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지금 추세 매매 영역대로 좀 들어갔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전기차 섹터가 상당히 좀 강했고 아무래도 유럽 쪽에서 전기차 모멘텀이 발생을 해가지고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는데 유럽 쪽 확진자 바이러스가 줄면서 지금 탄력적으로 올라가려는 모습이고 지금 유가도 어느 정도 좀 안정화를 찾기 위해서 계속 감산 합의가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오를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치더라도 지금대 구간에서는 좀 향후 몇 달 뒤를 바라봤을 때는 좀 좋은 매수 구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G에 대한 레포트가 하나 나와가지고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그 메이저한 국가로 보면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유럽 있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한국 쪽에서는 5G 투자를 굉장히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상반기에 걸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좀 마이너스권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좀 노력을 하고 있고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2020년에 5G 캐펙스 투자가 뭐 예상만큼 그렇게 증가를 하진 않았고요. 근데 이제 아주 소폭 증가를 한 그런 모습이 있고 사실 미국 쪽에서는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제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주파수가 지금 28GHz 쪽으로 많이 설치가 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5GHz의 어떤 중대역 주파수 기지국들이 많이 설치가 되고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어떤 제가 정확하게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중대역 주파수 어떤 할당이 아직 안 돼가지고 그 어떤 3.5에서 한 6GHz 사이의 그 주파수들 기지국들이 아직 깔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주파수 할당이 올해 한 중반 정도에 돼가지고 중반 이후 하반기부터는 이 우리나라처럼 어떤 3에서 한 6GHz의 중대역 주파수 관련된 기지국도 좀 깔린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KMW에도 어느 정도 좀 수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모멘텀도 지금 어느 정도 좀 작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중국 쪽에서는 5G 투자를 2019년 대비해서 무려 4배나 확대를 하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ZTE 쪽으로 납품하는 KMW 수혜를 볼 수 있겠고, 화웨이 쪽으로는 사실 RF가 이제 2019년까지는 납품을 했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2020년에 5G 쪽으로 질화 갈륨 RFHIC의 그 트랜지스터가 실제로 매출이 발생이 될지 안 될지는 좀 미지수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RF 같은 경우 중국 이런 투자에 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지 안 받을지는 좀 애매한 그런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오스트리아, 그러니까 대부분의 유럽 지역에서 그 주파수 경매를 연기하거나 중단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렇게 좋은 모멘텀 자체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좀 안 좋은 모멘텀에도 불구하고 오늘 5G가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인 것을 보면은, 이게 그렇게 그 2020년 실적에 큰 영향을 주는 그런 이슈는 아니었다라고 시장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것보다는 좀 미국 쪽이나 그리고 어떤 한국에서의 상반기 투자가 좀 직접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5G 같은 경우는 저는 올해 한 중순 한 6월에서 8월 사이에 만약에 슈팅이 나온다면은 좀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을 할 계획으로 지금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 섹터도 굉장히 좀 좋을 것 같고, 2차 전지도 앞으로 성장성이 담보된 섹터이기 때문에 5G에서 만약에 차익 실현을 하고 나오면은 그 다음 주도 섹터가 어디가 될지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